안녕하세요. 영어 고민해 봅시다의 감독영어입니다. 오늘은 타이틀이 없어요. 네, 오늘 타이틀 없습니다. 근데 그냥 무작정 마이크 들고 좀 떠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떠드는 게 저한테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라 여러분들이 제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다행히 마이크를 잡아 들었는데 좀 할 거리가 생겼어요. 마이크를 들고 나니까 할 거리가 생겼어요. 하고 싶은 말이. 그래도 저도 이제 책도 출판하고 그래도 3개국에 출판이 됐지 않습니까? 한국, 일본, 한국, 중국, 대만 그리고 또 EBS 랑에서도 제 책 사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책도 이제 출판사가 나타나서 이제 계약합시다 그래서 계약서도 썼는데 그래도 블로그도 좀 쓰고 있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는 분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자주는 아니고 아직 유명하진 않아요. 그래서 가끔 물어봅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에 남기신 분들이 있어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다 그런 분들이 계신데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많이 여쭤봤어요. 그래서 하루에 도대체 몇 시간이나 영어 공부에 투자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어학연수 가실 수 있나요? 그런 질문도 하고 지금 본인 실력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얼마나 잘하고 싶으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답변들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잡다한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죠.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원래 답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나름 이제 도움이 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불현듯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저에게 영어 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영어를 잘하고 싶을까라는 게 첫 번째였고 정말 그렇게 간절하면 뭔가를 하지 않을까? 나한테 이렇게 쪽지 보내거나 아니면 물어보지 않고 정말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어떤 답변을 해드렸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직장인들이 대부분인데 하루에 1시간씩 시간을 내보십시오 라고 하면 어렵다. 하루에 1시간 어려운데요. 그런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직장 문화 아시잖아요. 끝나면 정시 퇴근, 칼퇴근 한다는 얘기는 나 이 회사 오래 다니기 싫어 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칼퇴근 잘 안 합니다. 1시간이 끝날 거 2시간이 끝내고 여유 있게 커피 한 잔 마시고 나가서 저녁 먹고 들어와서 그리고 눈치 보다 퇴근하고 그래요 보통. 그리고 또 무슨 회식에 접대에 뭐에 하다 보면 힘듭니다. 그리고 가끔 가족들끼리도 또 외식 한번 해야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또 동창회 친구들의 직장 동료에 막 부릅니다. 아니면 일이 생겨. 그렇기 때문에 한국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1시간을 쓰겠다 영어 공부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을 통째로 영어 공부에 쓸 수가 없으면 쪼개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10분 단위로 쪼개라. 10분 단위로 6번씩.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10분. 그다음에 차 한잔 하면서 10분. 점심시간에 브레이크 타임 가지면서 10분. 그리고 퇴근하면서 집으로 가는 길에 차 안에서 10분. 그렇게 10분씩 6번 쪼갤 수는 있지 않냐 그러면 대부분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그 10분 동안 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봐라. 10분 동안 단어 암기를 할 거냐, 아니면 동영상 강의를 볼 거냐, 아니면 팟캐스트 이런 걸 들을 거냐, 아니면 책을 읽을 거냐, 단어를 여러 가지 있죠. 동영상 강의 듣기, 아니면 쓰면서 하기, 단어 암기하기, 보통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1시간 학원에서 공부하기 힘들면 학원에 가거나 혼자 공부하기 힘들면 10분씩 쪼개서 6번을 할 수 있겠냐? 그러면 끄덕끄덕 오케이 할 수 있어.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얘기합니다. 그 10분은 변하면 안 된다. 절대로 변하면 안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을 쓰겠다. 영어 공부에 쓰겠다라고 하면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걸 해라. 바꾸지 마라. 메뉴도 바꾸지 말고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10분 동안 단어를 암기하겠다라고 하면 화장실에서 뭐가 나오지 않더라도 10분을 버텨라. 그리고 그 단어장은 항상 화장실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화장실에 내가 가기만 하면 단어를 암기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해놓고 그걸 절대로 바꾸지 마라. 그리고 3개월 동안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3개월 그러면 3개월 긴데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습관에 대해서도 공부를 제가 해봤어요. 333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작심삼일이죠. 그 다음에 3주가 지나면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그런 얘기도 막 했어요. 이렇게 3개월 처음부터 3개월 얘기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 3개월이라는 시간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고 제가 333이라는 법칙도 만들었어요. 작심삼일, 뭐 3일 동안 막 굉장히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죠. 내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기분 좋은. 근데 3일이 지나고 나면 그 호르몬이 없어지고 옛날로 돌아가려는 항상성이라는 게 생겨요. 옛날의 나로 돌아가죠. 근데 3일이 지나도 계속 그 새로운 패턴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3주가 지나면서부터는 몸에 변화가 생깁니다. 새로운 환경에 다시 적응하려는 그런 이제 변화가 또 생기는데, 그걸 또 3개월 동안 하다 보면 새로운 환경을 이제 내가 이게 일상이, 새로운 환경이 새로운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래서 3개월 이후부터는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333 얘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시 쓰잘데기 없는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네.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다. 그 다음에 영어로 뭐 밥 벌어 먹고 살지는 않더라도 내가 일을 하는데 영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면 딱 솔직하게 까놓고 1년은 다른 거 포기하셔야 돼요. 네. 물론 직장 다니시면서, 물론 학교 열심히 다니시면서 학점 꼬박꼬박 잘 받고 연애도 하시고 친구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영어를 잘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분도 계세요. 개 중에 몇 명. 근데 우리는 개 중에 몇 명이 안 되잖아요. 보통 사람이잖아요. 보통 사람. 네. 보통의 지능을 갖고 있는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1년은 투자를 해야 돼요. 언어 할 거 다 하고 남의 나라 말,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과 뭐 공통점이, 교집합이 0이지 않습니까? 예,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3개월 만에 할 거 다 하면서 영어를 잘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의 영어 강사들 다 보따리 싸야 됩니다. 그렇게 쉽게 할 거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강사들, 뭐 한국의 영어 강사들 뭐 다 짐 싸고 없어질 겁니다. 뭐 EBS 강의 이런 거 다 없어질 거예요. 필요 없지 뭐. 3개월에 다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안 되니까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계속 떠드는 거 아닙니까? 아침부터 마이크 붙잡고.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정말 영어가 필요하다 하면 1년 정도는 시간을 빼실 계획을 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네. 어떤 계획이냐면 학업 중단하고 어학연수를 가시라는 겁니다. 아니면 직장 휴직계 내고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 휴직계 내고 영어 공부할 준비를 하시고 그것만 6개월 동안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가 생겨요. 네. 물론 6개월 동안 이제 6개월에서 1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은 필요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영어를 구사를 하고 싶고, 그리고 나는 어떤 식으로 영어 공부하는 게 가장 나한테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은 스스로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고민이 다 되고 나면 이제 과감하게 털고 영어 공부하러 떠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분도 계세요. 필리핀이 싸니까 필리핀에 가서 좀 3개월 하고 남는 돈 아껴가지고 호주나 캐나다 가서 관광도 좀 아낀 돈으로 적당히 관광도 좀 하고 영어도 좀 하고, 그래서 한 6개월 하고 돌아오면 영어가 잘 되지 않을까요? 애초에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어학연수 국가에 포함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지 마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냥 필리핀 가서 그냥 관광하세요. 관광. 싸니까 물가 싸니까 구경하시고 오세요. 그러고 싶어요. 그런 책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최고한테 배워라. 저 그런 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최고한테 배워라. 제가 필리핀에서 사는 동안 권투를 배우는데요. 뭐 다른 분들은 골프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스쿠버도 저도 했어요. 스킨스쿠버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게 이제 권투를 배웠던 겁니다. 워낙 이제 필리핀이 못 사는 나라다 보니까 그 권투 선수들도 그렇게 뭐 많이 바뀌고 그런 사람 몇 명 없어요. 대부분은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프로 선수들도 제법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서 대전 상대를 찾기가 힘드니까 이런 필리핀 이런 국가의 선수들한테 불러드립니다. 자기 나라로 와서 시합 한번 해주고 가라 그러고 불러요. 그래서 항공료나 이런 거 숙식 다 제공하고 그냥 한 게임 하러 와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뛰는 해외 이제 출장 가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랑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시는 그 분도 프로인데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려요. 20대니까 나이는 한참 어린데 프로 선수였어요. 일본도 가고 태국도 가고 이제 했는데, 말은 뭐 그분들이 영어를 잘 할 리가 없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필리핀 말 따갈로그를 못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이제 몸짓으로 배우는데
굉장히 잘 배웠습니다. 실전을 비죠, 실전. 네. 링에 올라가서 안 죽고 내려오는 방법, 그런 걸 배우죠.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프로 선수한테 배운 거니까 굉장히 이제 어렵게 배웠는데, 쉽게 배웠는데 굉장히 어려운 기술들을 제가 배웠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싼 돈들을 들이고 배웠는데, 그래서 다시 한국에 와서는 권투 배울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권투주는 가봐야 관장이라는 분 한 분 계실 거고, 그다음 그분도 나름 프로로 현역에 뛰셨겠지만, 제가 배웠던, 저를 가르치시던 필리핀에 계신 그분들이 가르치시던 그런 맛이 날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안 들 것 같은 생각에 한국에서는 아예 권투를 배우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마찬가지로 본토에 가서 배우세요. 왜 영어를 제2 외국어로 배우는 필리핀 가서 왜 배웁니까? 그리고 필리핀이 쌀 것 같은데 학원비만 쌉니다. 그리고 학원비 아껴서 대부분 유흥에 쓰세요. 그리고 대부분 관광하거나 못 해봤던 골프채 한번 잡고 필드도 한번 나가죠. 필드 한번 나가고 또 다이빙하러 많이 갑니다. 건전하게 나는 돈을 쓰겠다 그래서 학원비 아껴가지고 다이빙하러 많이 가시고요. 그렇게 쓰십니다. 그런데 정작의 목표는 뭡니까? 영어잖아요. 돈 아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할 거면 필리핀에 왜 갑니까? 안 가고 말지 차라리. 그래서 제대로 배우고 싶다. 영어를 제대로 정말 간절하다. 나는 영어를. 그러신 분들은 필리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세요. 호주나 딱 4개의 국가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중에 가세요. 가고 싶은 나라로. 그런 나라 가도 관광 잘 할 수 있습니다. 싸게 대접받고는 못하지만 아껴 쓰면서 여행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세요. 필리핀 가지 마시고 제대로 가시고, 꼭 이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중에 꼭 학원을 가서 영어를 안 배워도 됩니다. 학원비 비싸다, 물가 비싸다. 꼭 말을 학원에서 배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말을 왜 학원에서 배웁니까? 하숙집 주인, 그 다음에 길거리 가다가 오다가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영어를 쓰면서 배워야지 왜 학원에서 영어를 배웁니까? 학원은 친구 만나러 가는 데예요. 외국인 친구 만들러. 그리고 그 친구들도 영어가 짧으니까 놀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런 외로운 외국인들끼리 만나는 데가 친목을 도모하는 장소가 학원이지, 영어 배우는 데가 학원 아니에요. 영어는 원어민들하고 배우면서 부딪히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세요. 그래서 조금 슬픈 얘기지만 한국에서 직장생활 버젓하게 잘하면서 적금 꼬박꼬박 들고, 그다음에 학생들 학점 꼬박꼬박 잘 받으면서 또 스펙 쌓는다고 이것저것 모임하면서 영어를 잘하겠다. 저는 좀 퀘션 마크예요. 그럴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고요. 본인이 스스로 대단하지 않다. 나는 언어에 특별한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년 포기하세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1년을 포기하시고 과감하게 떠나십시오. 물론 과감하게 떠난다고 다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과감하게 떠나지 않으면 엄청난 변화도 본인한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은 내 삶에서 1년은 딱 떼서 영어에만 투자를 하시고요. 근데 그 영어를 어떻게 투자하겠다라는 부분은 좀 다른 얘기지만 일단 그런 희생은 필요합니다. 네. 그 정도의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1년 안에 남의 나라 말을 유창하게 잘하겠다. 그건 사실은 불가능해요. 네,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캐나다 6개월, 호주 1년 딱 지내봤어요. 더 오래 지낸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좀 몇 년 살았는데, 남의 나라 가서 산다고 무작정 영어 다 듣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 나라 교민들 중에 그 나라에서 그냥 사시는 분들, 직업 갖고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영어 안 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영어가 간절하지 않은 거죠. 적당히 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영어 하시고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제 1년 동안 어학연수를 간다고 영어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 멀쩡하게 생활을 유지하면서 영어를 잘하겠다라는 그것도 이상한 얘기예요. 물론 처자식 있으신 분들은 직업 어떻게 포기합니까? 요즘 한국 경기가 어떤데 다니던 멀쩡한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그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 1년 동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어학연수를 가서 내가 도박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취업을 제대로 하겠다. 이것도 도박이에요.
네, 굉장히 도박이죠. 참 딜레마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크게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이 크게 생기는 일도 없어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얻겠다. 예, 멀쩡하게 한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영어도 잘하겠다라는 생각, 그건 욕심이고요. 굉장히 큰 욕심이고, 그렇게 해서 잘 될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예. 그러다고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희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열심히 또 블로그를 쓰고 있죠. 블로그 쓰고 있고 방송도 하고 뭐 책도 쓰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또 도움이 조금이나마 정말 미흡하지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여러 가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정말 간절하시다면,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다이어트, 올해는 살 빼야지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말에 가끔 뭐 치맥 생각나잖아요. 치맥 생각나고 운동할 시간은 별로 없고, 그러면서도 이제 머리를 묵직하게 누르는 건 올해는 살 좀 빼야지. 그게 또 불안하니까 보험 하나 들죠. 암보험 하나 들고 뭐 건강보험 하나 더 들고, 그 몸에 좋다는 뭐 한약이나 한제 지어 먹을까 그러시는데, 그렇게 너무 이렇게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몸에 안 좋은 거 피하면 되고요. 술 담배 끊고 적당히 운동하면 됩니다. 암보험 안 들어도 되고요. 한약 안 드셔도 돼요. 비타민, 몸에 흡수도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비타민 종합 뭐 건강 영양제 이런 거 안 드셔도 돼요. 신선한 야채, 과일 꼬박꼬박 드시고 운동 적당히 하면 건강해집니다.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실천을 못할 뿐이지. 영어도 똑같습니다. 한 1년 정도 지그시 하면 실력 늘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힘드니까 이제 여러 가지 꼼수를 찾고 있는 거지. 근데 그 꼼수가 잘 효과가 있느냐? 그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효과 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새해 연휴 끝나고 나서부터 우울한 얘기를 했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정리하면, 할 거 다 하고 영어 잘할 수 있으면 개나 소나 다 하지. 왜 저 같은 사람이 마이크 붙들고 있겠습니까? 할 거 다 하고 영어도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내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뭘까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가장 큰 건 시간이에요. 시간. 다른 게 아니라, 돈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학연수 가는데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깨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돈 거의 안 들이고 영어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일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직장인이라는 일상, 학생이라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영어만 할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결심을 하시고 그 다음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드리고 싶은 얘기였습니다.